시대의 진짜 위인을 찾아서 21세기 위인전. 안녕하세요. 11월 6일 목요일 21세기 위인전의 박용호입니다. 긴 휴방 기간이 끝나고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는 것 같네요. 어떻게 중간고사는 다들 잘 마무리하셨나요? 결과가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들인 노력에 비해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써부터 과목을 포기하고 재수강을 생각하시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 아시죠? 우리에겐 아직 기말고사라는 큰 패자부활전이 남아 있습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고산족들은요, 양을 사고 팔 때 양의 성격을 테스트해보고 그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가파른 산 비탈에 양을 풀어놓고 양이 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면 값이 비싸지고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싸지고, 그러니까 풀을 뜯으러 열심히 올라가는 녀석은 씩씩한 성격으로 쳐서 몸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양도 참 살기 힘드네요. 힘들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며 끙끙대는 사람과 힘들기 때문에 낮은 곳을 찾아 편안한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때로는 땀방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모한 선택,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아닐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1세기 위인전 출발하겠습니다. 메이트, 너를 떠나.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내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순위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로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한 랭킹이었는데요. 다만 존경하는 인물 중 순위에 정치가가 거의 없다는 점이 조금 눈에 띄는 결과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려 대학생의 83.5%가 정치인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 잘 드러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는 21세기 위인전 2화에서 다루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뽑혔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전 세계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는 인물답죠. 그 외에도 이미 우리가 이전 화들에서 이야기했었던 김연아 선수와 손석희 앵커 등이 스포츠와 언론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21세기 위인전 6번째, 오늘의 주인공은 영화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봉준호 감독과 함께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1969년 대구에서 이남 이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대학 교수인 봉상균 씨이고요. 어머니는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로 널리 알려진 소설가 박태원 씨의 둘째 딸인 박소영 씨입니다. 한때는 만화가를 꿈꿨고 지금까지도 영화 스토리보드를 직접 작성하는 봉준호 감독의 미술적 능력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를 보고 배운 데서 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그의 빼어난 시나리오 집필 능력에 대해서도 외할아버지의 문학적 재능이 유전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후 1988년 그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80년대 학번, 60년대생으로 전형적인 386 세대였고, 게다가 당시 소속학과도 민중계열의 중심지였던 사회학과로 과격한 운동권의 온상이었던지라 학생운동을 꽤나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1993년 11기로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영화를 배운 그는 백색인, 지리멸렬 등의 작품으로 영화계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어느 인터뷰에서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단편 영화를 만들 때나 지금이나 영화를 대하는 나의 심플한 원칙은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찍는 것이다. 이런 영화를 보고 싶은데 아무도 찍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찍어서 내가 봐야지. 그런 기본적인 충동이 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보고 싶은 영화적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질적인 것들의 충돌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스타일이나 느낌들이 충돌하는 걸 좋아한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출발하지만 점점 기괴하고 만화적인 게 뒤섞이면서 그 둘이 충돌하는 긴장감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질적인 것들의 충돌이라. 여러분의 머릿속엔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딱 문장만 듣고는 봉준호 감독의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요. 그의 스타일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 영화 속 장면들을 생각해보신다면 조금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영화 플란다스의 개의 일상적인 아파트 단지엔 음습한 느낌의 지하실이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 첫 장면, 황금빛 들판의 한 구석 배수구 속엔 처참한 항구의 시체가 있고요. 영화 괴물의 너무도 평화로웠던 한강 둔치는 재난의 장소로 변하고 그 한켠 지하엔 가련한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봉준호 감독의 작품 속 공간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기저에 표면과 상반된 것들이 존재하는 이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좋아하고 추구한다고 말하는 그의 영화 철학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네, 오늘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표 영화인으로 꼽히는 봉준호 감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영화 작품이 아닌 봉준호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해본 적은 처음이라 무척 색다르고 흥미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명 깊게 봐왔던 영화의 뒤편에는 영화 속 한 장면 한 장면을 위해 생각과 노력을 기울였던 감독의 힘이 컸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을을 채 느낄 새도 없이 벌써 날씨가 쌀쌀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21세기 위인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손영원, 진행의 박용호, 기술의 박성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세요.